자,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등차 수열이 뭐냐면 이웃한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자, 요렇게 첫 번째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혹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정한 값을 계속 더해가는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보면 1, 4, 7, 10, 13, 16, 19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 이렇게 가는 숫자들의 나열이 있을 때, 자 봐봐, 바로 이웃한 항의 차, 다음 항에서 그 전항을 빼봐. 차이가 3만큼 차이 나죠. 또 그 다음 항에서 바로 또 그 전항을 빼봐. 3만큼 차이 나죠. 또 3만큼 차이 나요. 빼면 3만큼 차이나, 3만큼 차이나, 3만큼 차이나. 바로 옆에 있는 항하고, 그러니까 다음 항하고 그 전항하고 차이가 항상 일정하게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전항에다가 3을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오고, 또 그 전항에 또 거기다 또 3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고, 3을 계속 더해가면 계속 다음 항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값을 계속 더해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더해지는 일정한 값이시죠. 이 일정한 값을 우리가 공차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죠. 공통된 차이다. 바로 이웃한 항들 간의 공통된 차이라는 개념으로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열을 나타낼 때 첫 번째 항을 A1, 두 번째 항을 A2, 세 번째 항을 A3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든. n-1번째 항은 an-1, n번째 항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과 같이 이렇게 문자로도 이제 항을 나타내는데, 자, 이 수열 an이 이게 등차 수열이었다고 한다면 이웃한 항의 차이가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A2하고 A1의 차이가 D만큼, D만큼 차이가 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세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의 차이도 D만큼 차이가 나요. 또 그런 식으로 네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의 차이도 D만큼 차이가 날 거고, n번째 항과 n-1번째 항의 차이도 D만큼, n 플러스 1번째 항하고 n번째 항의 차이도 D만큼 차이가 날 거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일 때는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 플러스 1 빼기 an은 n 플러스 1번째 항하고 n번째 항, 바로 한 칸 옆에 있는 항이죠. n번째 항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 이웃한 항의 차이는 항상 d만큼 차이가 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을 수식적으로 다시 새롭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 이웃한 항의 차이가 항상 d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수열 A는 등차 수열이야. 그때 이 D가 바로 이 등차 수열의 공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등차 수열이 뭔지는 알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 뭔지 알았으면, 그럼 이제 우리 수열에서는 일반항 찾는 게 관심이 많거든. 일반항을 찾으면 내가 원하는 창을 일단 찾아놓기만 하면, 일반항을 내가 원하는 창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항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자, 여기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등차 수열, 첫째 항이 A1이고 계속 D씩 더해가는 등차 수열이야. 이런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이게 일반항이죠. n번째 항, 문자 번째 항.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첫째 항하고 공차를 갖고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지금 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은 A1이죠. 그 다음에 공통된 차이는 D예요. 자, 그럼 선생님 한번 그냥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 자, 한번 두 번째 항을 구해보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A1에다가 공차를 한 개만 더해주면 돼요. 자, 이게 두 번째 항이잖아.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더해주면 두 번째 항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D를 한 번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오고, 거기다 또 D를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나오죠. 그러니까 공차 D를 두 번 더해주면 돼요. 뭐 아니면 이렇게 쓸까? 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하고 차이가 D만큼 차이 나니까 두 번째 항에다 D를 더해주면 되는데, 두 번째 항이 A1 더하기 D였잖아, 그 위에서. 그래서 A1에다 D를 두 번 더해주면 세 번째 항이 나와요. 자,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 공차 D를 더하면 되는데, 지금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공차를 두 개 더한 거잖아.
그럼 거기다가 이제 D를 한 개 더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두 번째 항은 첫 장에다 공차를 몇 개 더해요? 한 개 더해요. 세 번째 항은 첫 장에다 공차를 두 개 더하죠. 네 번째 항은 첫 장에다 공차를 세 개 더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규칙으로 움직이니까 이걸로부터 이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해주면 될까요? 자, 여기 항해 번호가 4일 때 3개, 항해 번호가 3일 때 2개, 항해 번호가 2일 때 1개. 그러니까 항해 번호보다 한 개 작게 공차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첫 장에다 공차를 n-1개를 더해주잖아? 그러면 n번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일반항 공식이 되겠어. 그래서 이걸 외워줘야 돼. 등차 수열의 n번장은 첫 장에다가 공차를 항해 번호보다 하나 작게 n-1개 더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요. 암기. 자,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좀 빠르게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방금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은 첫 장에다가 n-1개 공차를 더하면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전개를 해봐. a1 더하기 dn 빼기 d가 되죠. 그래서 a1은 dn 더하기 a1 빼기 d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n을 이제 식을 한번 가만히 뜯어보면, 자, an은 n에 대한 1차식임을 알 수 있어요. n에 대해서 1차식으로 등차 수열은 항상 표현이 되고요. 반대로 n에 대한 1차식이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1차 항의 개수 n 앞의 개수 1차 항의 개수가 바로 공차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차 D예요. 그 다음 이 1차식 중에 상수항이 첫째 항과 공차의 차죠. 첫 장에서 공차를 뺀 게 바로 상수항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거를 기억을 하면 우리 AN을 쉽게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있어요. 한번 이 수열 한번 나열해 볼까? 첫째 항이 2였어. 공차가 3이니까 계속 3씩 더해가는 거죠. 이웃한항과의 차가 3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항은 5가 돼야 돼요. 또 3만큼 차이 나야 되니까 세 번째 항은 8, 그 다음은 11, 14. 지금 이 AN이라는 수열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수열이에요. 그럼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뭐가 될까? 이거거든. 아까 공식대로 하면 AN은 A1, 2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게 공식이었잖아. 첫 장에다가 n-1개의 공차를 더해주어라. 그래서 정리해주면 3n 빼기 1이 된단 말이야. 응? AN은 일반항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n에다 정말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여기 n에다 1 넣어봐요. n에다 2 집어넣으면 5 나와요. 3 집어넣으면 8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일반항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냐? 요거대로 따라가면 AN은 무조건 n에 대한 1차식인데 n 앞에 숫자는 공차라고. 지금 공차가 3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n 앞엔 3이 붙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상수항은 첫째 항 빼기 공차니까 첫째 항이 지금 2죠. 그리고 빼기 공차니까 3이죠. 2 빼기 3. 그래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죠. 아까 공식 갖고 구한 결과랑 어때요? 이 요령으로 구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요령을 좀 기억을 해주셔도 좋고요. 뭐 연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좀 외워야 되고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데 자, 어쨌든 좀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n 앞의 숫자가 바로 공차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n 앞의 숫자가 공차고 상수항이 첫째 항 빼기 공차라는 거, 요런 특징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등차 수열을 나타낼 때는, 자, 등차 수열 나타내는 방법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어쨌든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바로 이웃한항들 간의 차이가 다 일정하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세수가 등차 수열이면 우리가 가운데 걸 기준으로, 자, 그 전항하고 A의 차이가 D만큼 차이가 나야 될 테니까 그 전항은 A 빼기 D, 그 다음 항은 또 D만큼 차이 나니까 A 더하기 D. 세 개의 숫자를 등차 수열로 표현할 때는, 문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뭔가 대칭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서는 문제에 적용하면
뭐 이렇게 계산하고 그럴 때 수월해진다고. 만약에 4개 숫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주는 거야. 가운데 거를 a 빼기 d랑 a 더하기 d라고 보고, 그럼 차이가 얼만큼 차이 나는 거야? 2d만큼 차이 나죠? 그럼 그 다음 것도 2d만큼 차이 나야 되니까 a 더하기 3d. 그러니까 2d를 더해주는 거죠. 그 전에 것도 2d만큼 차이 나야 되니까 2d만큼 빼주면 a-3d. 이런 식으로 4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임을 알았을 때 걔네들을 문자로 표현할 때는 문자 a와 d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럼 지금도 보면 대칭성이 있게 표현을 했죠. 만약에 5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5개면 홀수일 때는 공차가 d다 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d만큼 차이 나게 가운데 걸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자, 이웃한항들 간의 차이가 다 d니까 등차 수열 맞죠? 그리고 대칭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표현해줄 때 대칭성 있게 표현을 해주란 말이야. 6개가 되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양쪽의 거는 a 더하기 3d, a 더하기 5d, 이렇게 이쪽은 a-3d, a 빼기 5d,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문제 계산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게 나타내 주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요령을 좀 터득을 하면 이제 좀 문제 풀 때 계산은 어차피 좀 많이 해야 되거든. 여기 계산할 때 좀 수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